안녕하세요. 이슈의 박지훈입니다. 첫 등장부터 패밀리 SUV의 대명사로 자리잡을 싹수를 제대로 보였고, 리무진 모델을 선보이면서 연예인 차로도 불리는 차량입니다. 또 팰리세이드, 산타페, 모하비 등 국산 대형 SUV의 맏형 역할을 맡으며 풀체인지 이후 신상 반열에 다시 올라 출격 준비 중인 오늘 이슈의 이슈는 바로 4세대 신형 카니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코드명 KA4로 불리는 4세대 카니발의 출시 소식이 들려온 작년부터 자동차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궜는데요. 2014년 3세대 모델을 선보인 이후 무려 6년이란 시간 동안 우려먹으면서도 현재까지 탄탄한 입지를 유지해 왔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해외 브랜드, 국내 브랜드에서 다양한 SUV들이 출시되다 보니 조금씩 입지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카니발의 역사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보자면 1997년 IMF 여파로 법정 관리에 들어선 기아 자동차는 이듬해인 1998년에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차들을 대거 공개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카니발이었습니다. 중형 세단인 크레도스2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1998년에 처음 출시된 카니발은 슈마, 크레도스, 레토나 등 현재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차량들과 함께 태어난 모델인데요. 그 중에서 카니발은 단연 돋보이는 성장세를 보이죠. 기아 자동차가 파산의 늪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마운 모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났습니다. 국내 최초 미니밴으로 출시, 다인승 패밀리카로서 제격이었는데 5인승과 7인승으로 실용성을 내세워 우리 집에 꼭 있었으면 하는 차, 그리고 가족여행의 필수차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며 2001년 2세대 모델이 출시되기 전까지 무려 22만 대 판매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2세대, 3세대 모델을 출시하며 성능과 기능에 조금씩 변화를 줬고, 리무진 모델까지 출시하며 대가족, 연예인들이 많이 타는 차로 딱 하면 떠오르게끔 굳건히 자리를 잡았죠. 그런 카니발이 풀체인지 되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SUV들의 추월을 당하며 무시당했던 한을 풀고자 4세대 모델로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식으로 공개된 사진과 정보들이 없어서 유출된 스파이샷을 가지고 실내외 디자인이 어떻게 출시될지, 또 출시가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핸들과 계기판이 찍혀있는 사진 단 한 장이 유출됐는데 이 사진으로 많은 것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계기판이 지금 센터 디스플레이와 하나로 합쳐진 디자인인데요. 크기도 엄청나게 큰 화면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현대기아차의 차량은 예전 모델들보다 큰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화면을 적용해서 운전자에게 더욱 뛰어난 시인성을 주고 있는데, 카니발 역시 넓어진 실내 공간을 큰 화면으로 채우고 동시에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안에 많은 기능 등을 탑재해 운전하는 시간을 더 즐겁고 더 편안하게 만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적으로 벤츠가 이런 일체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실내 디자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국내 차량 중에는 신형 그랜저와 K5가 대표적이죠. 다만 신형 그랜저와 K5는 계기판과 센터페시아 모니터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있는데 이번 카니발은 그런 경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운전석과의 거리가 엄청 가까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무래도 차폭이나 전장이 길다 보니 이렇게 배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고 보니 소니 비전 S에 구성된 3개의 디스플레이와 조금 비슷해 보이네요. 다음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핸들의 디자인인데요. 두 줄로 나눠 스포티한 인상을 주는 이 디자인이 정말 예쁘고 세련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디자인인데 무언가 원가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하기 귀찮아서인지 어디서 봤다 했더니 이번에 출시한 신형 소렌토의 핸들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카니발이 소렌토보다 형벌이고 6년 만에 풀체인지인데 똑같은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좀 아이러니컬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아차에서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패밀리 룩을 고집하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핸들에 패들 시프트가 달려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바로 전 3세대 모델과 비교를 하면 이번 신형 카니발은 기존의 패밀리카 이미지를 고수하면서도 스포츠성도 가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폼으로 달았던 것은 분명히 아닐 거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 그려지는 다정한 운전자의 모습에 더해 혼자 운전할 때는 펌 드라이빙을 즐기는 모습까지 비칠 수 있도록 한 것 같네요. 센터페 시아 버튼의 경우에는 터치식과 물리 버튼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해서 실내 디자인을 한층 더 세련되게 만들었습니다. 실내에서 제가 꼽은 킬링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시보드 바로 밑부분. K5와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와 센터페 시아 경계에 턱을 줘서 입체감을 잘 살렸고, 특히 길게 쭉 뻗은 공조 장치가 이 턱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실내 모습을 보면 엄청난 기대감이 드는데, 유출된 이미지 말고는 현재까지 정식으로 발표된 게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속 시원하게 실내 디자인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외 디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눈에 딱 봐도 외관이 많이 변한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3세대 모델보다 더 각지고 웅장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상 이미지를 보시면 기아차의 다른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그릴과 이어진 헤드라이트와 데일라이트가 적용되었는데, 이 역시 기아차 패밀리룩을 고수한 것 같습니다. 스파이샷을 보시면 알 수 있듯 라이트와 데일라이트에 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 때문에 그 유사성이 더 확실하게 보이죠. 이어서 측면부를 살펴볼 텐데요. 대형 SUV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체형으로 느껴집니다. 1열과 2열의 창문이 큰 걸로 봐 실내 크기가 얼마나 넓을지 얼추 예상해 볼 수도 있고, 3열의 길이와 크기를 보면 성인 남성이 앉을 수 있는 공간 역시 넉넉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3열로 접었을 때 추가로 생기는 적재 공간이 어마어마할 거라 예상이 되죠. 마지막으로 후면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파이샷을 보면 리어뷰가 굉장히 예쁘게 적용되어 있는데요. 하나로 쭉 이어진 저 램프, 그리고 그 위에 테일 램프를 넣어 볼륨감과 입체감 있는 모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러한 디자인은 요즘 현대기아차에서 비슷한 패밀리룩으로 밀고 있는데, 포르쉐의 후면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저만 하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굉장히 인상적이면서 딱 봐도 카니발임을 알아볼 수 있게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형 카니발의 실내외 디자인을 스파이샷을 통해 알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크기는 더 커지고 각진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여전히 웅장함을 자랑할 것 같습니다. 실내는 대형 SUV 카니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넓고 편안한 구성으로 출시될 것 같은데, 특히 운전자의 편의성을 더 높여줄 센터페 시아 디스플레이와 이를 포함한 조작 버튼들은 트렌드에 맞춘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파워트레인의 경우 눈길에서 테스트하는 스파이샷을 보면 사륜구동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들려온 소식대로 이번 신형 카니발에는 모델 최초로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니 큰 기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동안 카니발은 전륜구동의 유압식 스티어링을 택하여 다소 아쉬운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내수 차별이 없는 한 RMDPS, 즉 전자식 스티어링이 탑재된다고 하니 주행 성능 부분에서도 큰 변화와 진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엔진의 경우 트렌드에 맞게 다운사이징이 적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력 엔진으로 2.2L 디젤 엔진과 2.5L 터보차저 엔진, 그리고 1.6L 하이브리드 엔진이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현행 모델인 3세대 카니발은 3.3L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출시는 되었지만 2톤이 넘어가는 공차 중량으로 인해 연비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죠. 우리나라에서는 2.2L 디젤 엔진이 주력일 테지만 이번 하이브리드 모델과 가솔린 터보 모델의 추가로 충분히 좋은 연비를 기록할 수 있기에 구매자들의 다양한 선택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신형 카니발은 도대체 얼마에 출시될는지 그 출시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니발과의 동급 모델들을 살펴보면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스타렉스, 포드의 익스플로러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3세대 카니발의 출시가는 2,880만원에서부터 3,890만원, 팰리세이드의 경우 3,397만원에서부터 4,347만원, 스타렉스는 2,365만원에서 3,285만원, 또 포드 익스플로러는 6,080만원의 출시가를 형성하고 있죠. 아무래도 포드 익스플로러는 수입차라 그런지 금액이 2배 정도가 비쌀 수밖에 없겠죠. 비싸네요. 네. 그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출시가를 토대로 제가 생각하는 예상 출시가는 바로 가장 기본 트림의 출시가가 3,300만원부터 최상위 트림의 출시가는
4,600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최신의 차체와 셰시로 설계를 했고 실내외 디자인에도 트렌드에 맞게끔 첨단 소재와 다양한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했지만 3세대 카니발과 형제뻘인 팰리세이드의 출시가가 딱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언저리기도 하고, 또 카니발은 많은 짐을 싣고 사람을 태우고 다닐 수 있는 실용성에 중점을 둔 차량이어서 특정한 사업자나 가족 단위가 주 소비자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은 딱 중간인 금액으로 출시될 거라 제가 예상한 겁니다. 1세대 카니발의 출시가가 그때 당시 2천만 원 중반이었고, 이 덕분에 적당한 가격에 크고 실용성 좋은 차량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많은 판매까지 이어진 사실을 보면 그 자리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놓칠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이슈의 이슈 4세대 신형 카니발에 대해서 예상해봤는데요. 3월 17일, 3월 18일에 연이어 신형 소렌토와 아반떼를 출시하고 공개한 듯이 풀체인지 사이클 주기를 맞아 올해 초부터 시작된 현대기아차의 신선한 동무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신형 카니발 완벽한 정보가 공개되면 이슈를 통해 제가 반드시 시청자와 구독자분들께 발빠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지금처럼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